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작년에 40년간 다닌 병원에서 퇴직했죠. 간호사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도윤이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도윤이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36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성격도 착하고 책임감도 강한 아이예요. 그런 도윤이가 어제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결혼하려고 해. 결혼이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이제 결정했어. 아, 그 여행사 다니는 분 말이구나.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사귄 지 1년이 됐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도윤이는 작년부터 박나영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여행사에서 팀장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봐.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하지 않겠니? 이번 주 일요일에 올게. 정식으로 인사드린다고 했어.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도윤이가 간 후에도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일요일이 되었어요.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첫 만남이니까 정성을 다해야죠. 정확히 2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와 함께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인상이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나영입니다. 인사가 정중했어요. 목소리도 맑고 표정도 환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영은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에도 똑똑하게 대답했어요. 여행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패키지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있어요. 주로 해외여행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재미있겠네요. 좋은 곳도 많이 가보고. 그렇긴 한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고객들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도윤이는 언제부터 만났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죠. 그렇군요. 도윤이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줘요. 나영의 대답은 진심 같았어요. 도윤이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어요.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나영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카드를 냈어요. 식사 중에 나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좀 컸는데 나영이 급하게 무음으로 바꿨어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면 받으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하지만 나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신경 쓰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나영이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에 복도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우연히 나영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 짧은 대화였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나영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밝아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죄송해요. 회사 동료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내가 처리할게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영이 어때? 괜찮지? 좋은 것 같아. 활발하고 밝고 똑똑해 보여. 그치? 나도 그런 점이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간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을 하는 사람들,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영에게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전화 통화가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나영의 표정과 전화 내용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처리할게라고 했는데 뭘 처리한다는 걸까요? 혹시 도윤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결혼을 앞두고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순수한 편이에요. 사람을 쉽게 믿고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만약 나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도윤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나영 생각이 계속 났어요.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냥 단순한 업무 전화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40년 간호사 경험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영을 만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로 일했던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봤죠. 처음에는 저도 겉모습만 봤어요.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믿을만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떤 환자는 의사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다가 간호사에게는 심한 고통을 호소했어요. 어떤 보호자는 환자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산 문제만 신경 쓰기도 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년 전쯤 일이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따라왔거든요. 정말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남편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잠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을 독살하려 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주의 깊게 봤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표정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차이, 눈빛의 흔들림까지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일하다 보니 직감이 생겼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나영에게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밝고 활발했지만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전화 받을 때의 표정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거든요. 걷다가 최영잔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영자는 제 오랜 친구예요. 영자와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나이도 같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죠. 카페를 운영한 지 10년 됐는데 동네 소식통이기도 해요. 미정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지내. 근데 영자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도윤이 결혼한다고 했어. 어머, 정말? 언제부터 사귀었어? 작년부터래. 여행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왜? 뭐가 이상한데? 지난주에 집에 데려왔는데 첫인상은 좋았어. 그런데 전화 받을 때 표정이 바뀌더라고. 어떻게? 갑자기 굳어지면서 내가 처리할게라고 하던데 영자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거 좀 이상하네. 무슨 일을 처리한다는 거지? 나도 그게 궁금해. 근데 도윤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뭐하고. 영자는 정보에 밝은 사람이에요. 카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영자에게 먼저 물어보곤 해요. 미정아,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박나영이야. 32살이고 여행사 팀장이래. 나영이라. 혹시 어느 여행사인지 알아? 그건 못 물어봤어. 왜? 아니야. 혹시나 해서. 영자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내 생각에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직접 만나서 관찰해 보는 거야. 멀리서라도 말이야.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지. 요즘 사람들 카페에서 많이 만나잖아. 나영 씨도 분명 카페 가는 날이 있을 거야. 영자 말이 일리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알아내지? 도윤이한테 슬쩍 물어보면 되잖아. 평소에 어디서 뭘 하는지.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영자가 덧붙였어요. 미정아, 너 40년 간호사 했잖아. 사람 보는 눈 있잖아. 그 직감을 믿어봐. 맞아. 지금까지 그 직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었어. 그렇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번 봐보자. 확인해 보는 거야. 영자의 제안이 합리적이었어요. 의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나았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나영 씨가 자주 가는 곳을 알아봐. 그 다음에 우연히 그곳에서 마주치는 거야. 멀리서 관찰만 하면 돼. 들키지 않을까? 괜찮아.
카페 같은 곳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 자연스럽게 하면 돼.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었어요. 나영의 평소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해보자. 도윤이한테 물어보고 계획을 세워보자.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혹시 내 카페로 오면 알려줄 테고. 고마워. 혼자서는 어려웠을 텐데. 뭘?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혹시 도윤이가 알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만약 나영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왔어요. 도윤아, 나영 씨는 평소에 뭘 해? 취미 같은 거 있어? 친구들이랑 카페 가는 걸 좋아해. 그리고 쇼핑도 자주 하고. 어느 카페에 자주 가? 강남 쪽에 자주 가는 것 같아.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회사 동료들이 대부분이야. 가끔 대학 동창들이랑도 만나고. 도윤이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순수한 아이라서. 제가 왜 이런 걸 묻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나영이 자주 가는 곳을 찾아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날 밤 다시 다짐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40년 간호사 경험을 믿고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영자와 계획을 세운 지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도윤이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나영이 자주 가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윤아, 나영 씨가 주로 어느 쪽에서 만나? 친구들이랑 말이야. 강남 쪽이 많아. 회사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디쯤? 신사동이나 압구정 쪽.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 같아. 몇 시쯤 만나? 퇴근 후니까 6시 이후지. 주말에는 오후에 만나기도 하고. 도윤이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영자야, 나영이 주로 강남 쪽에서 만나는 것 같아. 신사동이나 압구정 쪽이래. 그럼 거기서 기다려보자. 내가 아는 카페가 몇 곳 있어. 어떻게 찾지? 그 넓은 곳에서. 일단 며칠 동안 돌아다녀 보자.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어. 며칠 후 목요일 오후였어요. 영자와 함께 강남으로 갔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부터 시작해서 여러 카페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나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돌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보자. 오늘은 운이 없었나 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조금만 더 해보자. 분명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금요일에도 나갔어요. 이번에는 압구정 쪽을 중심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6시부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로데오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의 목소리였어요. 영자와 저는 재빨리 구석 자리로 갔어요. 나영이 저희를 못 보도록 기둥 뒤쪽에 앉았습니다. 나영은 여자친구 2명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회사 동료인 것 같았습니다.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나영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점은 없어 보였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닐까?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영자가 속삭였어요. 별다른 점 없어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때였어요. 카페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그 남자가 나영 쪽을 보더니 슬쩍 손짓을 했어요. 나영이 그 신호를 보고 친구들에게 뭔가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나영이 그 남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나영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환하게 웃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나영의 표정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대화가 끝났나 봐요.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다시 앉은 나영은 또 환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영자도 놀란 것 같았어요. 봤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 응, 정말 이상해. 저 남자는 누구일까?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그 남자가 카페를 나가면서 우리 쪽을 힐끗 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들킨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 남자는 잠시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 그래, 나가자. 나영은 여전히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남자와의 대화는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그 남자와 나영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 영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미정아, 분명히 뭔가 있어. 저렇게 표정이 바뀔 리가 없어. 맞아.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보자.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영의 변하는 표정, 그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나영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어. 도윤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열쇠일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남자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아들을 지키는 게 엄마의 역할이니까요. 카페에서 그 남자를 본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영자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만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나영이 도윤이 집에 놀러 왔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있었어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갔죠. 도윤이가 차로 바래다 주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엄마랑도 대화 잘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그래, 나도 좋았어. 결혼 날짜도 정했어. 다음 달 17일로 하기로 했어. 다음 달 17일이라니. 벌써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빨랐어요. 준비할 게 많겠다. 응. 하지만 둘 다 간소하게 하고 싶어 해.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그것도 좋지. 요즘 결혼식이 너무 복잡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얇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어제 가져온 책이었나 봐요. 여행 관련 책이었습니다. 아마 업무 때문에 보던 거겠죠. 도윤이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도윤아, 나영 씨가 어제 책 하나 두고 갔어. 여행책인데. 아, 그거 나영이가 찾고 있었어. 저녁에 가져다 줄게. 책을 들고 가려다가 책갈피가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제대로 꽂아주려고 했는데 책갈피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살짝 펼쳐봤어요. 작은 메모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영의 글씨 같았어요. 17일 8시 옛 창고. 짧은 메모였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17일이라니. 도윤이가 말한 결혼 날짜와 똑같았어요. 왜 결혼식 당일에 옛 창고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까요? 그것도 밤 8시에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옛 창고라는 것도 수상했어요. 무슨 일로 그런 곳에서 만나는 걸까? 혹시 카페에서 본 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닐까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신부가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니.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나영이 숨기고 있는 일이겠죠. 메모를 다시 책갈피에 끼워 넣었어요. 들킨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바로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영자야, 큰일이야.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데? 나영이 메모를 봤는데 결혼식 당일에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어. 정말? 어디서? 옛 창고라고 되어 있어. 밤 8시에. 그거 완전 이상하네. 결혼식 당일에 왜 다른 사람을 만나? 나도 그게 궁금해. 혹시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수상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따라가 봐야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영자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옛 창고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나영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결혼식 당일에 그런 일을 하면 도윤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나쁜 일이라면 어떡하죠? 그날 오후 도윤이가 책을 가져갔어요. 엄마, 나영이가 고맙다고 해. 찾고 있었는데 다행이래. 그래. 별일 아니야.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메모 이야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도윤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응. 대부분 정리됐어. 이제 당일만 남았지. 긴장되지? 조금. 하지만 기대돼. 나영이랑 새로운 시작이니까. 도윤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좋은 아이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후인데 그날 나영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옛 창고라는 곳도 신경 쓰였어요. 왜 하필 그런 곳에서 만나는 걸까? 사람들 눈을 피하려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날 아침 영자와 만났어요. 영자야, 어떻게 할까? 정말 따라가 봐야 할까? 그럼. 이제까지 온 길인데 포기할 순 없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 나영이를 어떻게 찾지?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걸 기다려야 할까? 그게 좋겠어. 결혼식 끝나고 나영이 어디로 가는지 멀리서 따라가 보는 거야. 만약 정말 나쁜 일이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일단 확인부터 하고. 영자가 옳았어요. 추측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도윤이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나쁜 일이라면 도윤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미리 알고 막는 게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엄마로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야겠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예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엄마, 넥타이 좀 봐줘. 잘 맸나? 잘 맸어. 정말 멋있다. 고마워. 오늘 떨려서 어떡하지?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도윤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는데 혹시 오늘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나영의 가족들과 친구들, 도윤의 회사 동료들까지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나영이 정말 예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메모에 적힌 약속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8시에 옛 창고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도윤이와 나영이 서약을 할 때 나영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냥 평범한 약속일 수도 있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식사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오후 4시쯤 피로연이 끝났어요.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내일 아침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집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 집에 가서 정리할 게 있대. 나는 친구들이랑 뒤풀이 하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영도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나영이 먼저 떠났어요.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영자에게 연락했어요. 영자야, 나영이 방금 갔어. 지금부터 따라가야 해. 알겠어. 내 차로 갈까? 그래. 빨리 와줘. 영자가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나영이 사는 아파트 쪽으로 갔습니다. 나영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기다려야겠어요. 8시에 어디로 나갈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7시 반쯤 되니까 나영이 나왔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희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나영이 지하철을 탔어요. 저희도 같은 전철에 탔습니다. 다른 칸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20분쯤 타고 가더니 한 역에서 내렸어요. 공업지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물들이 오래되고 을씨년스러웠어요. 나영이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어둡고 무서웠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오래된 창고가 보였어요. 나영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구나 싶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나타났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창고 앞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멀리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나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 같았습니다. 그걸 그 남자에게 건넸어요. 그 남자는 봉투를 받아서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서류나 사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급하게 주워 담았지만 한 장이 더 멀리 날아갔어요. 저는 그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담벼락 근처에 떨어졌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걸 못 본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더 이야기하더니 그 남자가 먼저 사라졌어요. 나영도 곧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그 종이를 주우러 갔어요. 영자가 망을 봐주는 동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종이를 집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윤이의 사진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찍은 것 같은 정장 사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사진 뒤에 뭔가 붙어 있었거든요. 떼어보니 작은 명찰이었어요. 한미정 간호사. 성모병원 내과병동. 제 이름이 적힌 옛 근무 명찰이었어요. 20년 전에 썼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와 관련된 일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자에게 뛰어가서 보여줬어요. 영자야, 이거 봐. 도윤이 사진이랑 내 명찰이야. 어떻게 이런 게. 이상하네. 분명히 나와 관련된 일이야. 그 남자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왜? 무슨 일로?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남자와 제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왜 나영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까? 도윤이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무서웠어요. 제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전혀 잠을 못 잤어요. 도윤이는 신혼여행 간다고 연락도 없었고, 저는 혼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진실을 알아내야겠어요. 이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도윤이의 사진과 제 명찰을 발견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일이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아침 일찍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영자야, 어젯밤 잠잤어? 나는 한숨도 못 잤어. 나도 잠 안 왔어. 계속 그 일 생각만 했어. 그 남자 정체를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웬만한 일 다 알거든. 정말 도움이 될까? 일단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영자는 정말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카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거든요. 특히 이 동네에서 오래 산 분들과는 거의 다 아는 사이예요. 오후에 영자가 전화했어요. 미정아, 알아냈어. 그 남자 이름이 장혁이야. 장혁이라고? 어떻게 알아냈어? 단골 할머니 중에 박 할머니 있잖아. 그분이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는 거야. 정말? 몇 년 전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야.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찾는다고 했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요? 응. 성모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말이야. 20년 전쯤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모병원이라니. 제가 20년 전에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영자야, 그 사람이 뭐라고 더했어? 의료사고 관련해서 찾는다고 했다는 거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의료사고라고요? 그러게. 박 할머니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의료사고라니. 20년 전 성모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때 제가 내과 병동에서 일했는데 특별한 사고가 있었나.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해서 말이에요. 성모병원에서 일할 때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기억해 봤어요. 동료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들까지.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병동 환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2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찍은 거였습니다. 환자들이 회복을 축하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죠.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젊었을 때의 장혁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장혁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젊은 남자였죠. 가족들과 함께 자주 면회를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녁에 영자와 만났어요.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줬습니다. 영자야, 이 사진 봐. 여기 장혁이 있어. 정말? 어디? 여기. 20년 전에 환자였어. 그럼 그때 뭔가 있었다는 거네. 응.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말이야. 그때 동료들 연락처가 있나? 몇 명은 있어. 김 선생님이랑 박 선생님 연락처가 있어. 연락해봐. 뭔가 기억날 거야. 집에 돌아와서 김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김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선생님 미정이에요. 오랜만이죠. 어머, 미정아. 잘 지내고 있었니? 네. 그런데 선생님께 물어볼 게 있어서요. 20년 전 성모병원 일인데. 뭔데? 장혁이라는 환자 기억나세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젊은 남자요. 장혁이? 아, 그 환자. 기억나지?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때 큰일이 있었잖아. 너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무슨 일이요? 약물 과다 투여 사고 말이야. 장혁이 동생이 그때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장혁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20살밖에 안 된 어린 환자였죠. 같은 교통사고로 입원했었어요. 그 아이가 약물 과다 투여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 간호사였어요. 약물 투여 실수를 했던 거였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실수였죠. 선생님,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회복됐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어.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지. 특히 장혁이가. 장혁이요? 응. 여동생을 정말 아꼈거든. 그 사고 이후로 계속 병원을 찾아왔어.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지. 그럼 소송이라도? 그때는 조용히 덮어졌어. 병원에서 합의를 했었거든. 하지만 장혁이는 끝까지 납득하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장혁이 저를 찾는 이유, 나영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게 말이에요. 장혁의 여동생이 바로 나영이었어요. 결혼을 통해 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도윤이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순수한 제 아들이 이런 복수국에 이용당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는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영자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영자야, 모든 게 밝혀졌어. 나영이는 장혁의 여동생이야. 20년 전 의료사고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정말? 그럼 도윤이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어. 이런 일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도윤이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말해야지.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도윤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이틀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아직 신혼여행 중이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했습니다. 나영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윤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나영이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나영이에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영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신혼여행은 어떻게 된 걸까? 궁금했지만 일단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나영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였어요. 결혼식 때의 환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윤이는 서울에 먼저 돌아왔어요. 신혼여행을 중단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나영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뭔가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네. 도윤 오빠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나영이 직접 말하는 걸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나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장혁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직접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근무하셨던 성모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였어요. 교통사고 때문에요. 나영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저한테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약물 과다 투여로 위험했었죠. 어머니가 담당 간호사셨어요. 알고 있어. 그때 일 기억나. 저는 살았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아프고 힘들어요.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오빠가 정말 화났어요. 저를 너무 아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가 저를 키웠어요. 장혁이 나영을 키웠다니. 그럼 나영에게는 오빠가 부모나 다름없었겠네요. 오빠는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계속요.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구나. 처음에는 저도 오빠 말에 동조했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사과를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자고 했어요. 나영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도윤 오빠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네. 순수하고 착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그런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점점 괴로워졌어요. 그럼 왜 결혼까지 했어?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오빠한테도 도윤 오빠한테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나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했어요. 나영의 눈물이 진짜 같았거든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장혁은 뭐라고 해? 오빠는 아직도 화나 있어요. 결혼식 날 만났을 때도 왜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중단한 거구나.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윤 오빠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도윤이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순수한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서울 집에 혼자 있어요.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20년 전 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셨을 텐데.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해드렸어요.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음으로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20년 동안 마음에 묻어뒀던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 집착한 거예요. 그래도 내 실수로 내가 고생했잖아.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나영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 오빠를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지켜봐야지. 도윤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람이야. 처음에는 화났지. 하지만 지금 너를 보니 진심인 것 같아. 고개를 든 나영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영아,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도윤이한테도 나한테도. 네, 약속할게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장혁한테도 말해. 이제 그만하라고. 20년이면 충분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빠가 워낙 고집이 세서요. 그래도 해봐.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나영이 일어나면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가서 도윤이랑 잘 이야기해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복잡한 일이었구나.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나영의 눈물이 진짜였다면 도윤이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나영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영의 말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한미정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장혁입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장혁이라니. 드디어 직접 연락을 해왔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근처 공원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1시간 후에요. 알겠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장혁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앉았어요. 오랜만입니다. 장혁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20년을 찾았습니다. 한미정 간호사를 찾기 위해서요. 알고 있어요. 나영이한테 들었어요. 나영이가 모든 걸 말했나 보네요. 그것 때문에 신혼여행도 망쳤고, 장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당신이 한 일을 아세요? 알아요. 20년 전 제 실수로 나영이가 고생했잖아요.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영이는 제 전부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장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해요. 나영이가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하다고요?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 행복할까요?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나영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장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아들도 알고 있나요? 모든 진실을요? 나영이가 다 말했어요. 지금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나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분명히 용서할 거예요. 장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찾아서 똑같이 아프게 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영이를 보니 제 생각이 틀렸나 싶어요.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두세요. 나영이를 위해서라도요. 장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나영이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나영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하거든요. 물론이에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장혁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20년간 원망했지만 이제는 놓겠습니다. 나영이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좋은 오빠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장혁과 헤어졌어요. 20년간의 원망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엄마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나영이와는 이야기했어? 며칠 전에 만났어요.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 나영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며칠 후 나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도윤이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와 나영이가 함께 인사했어요.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장혁 오빠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도윤이도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나영이를 보니 진심인 게 느껴져요.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나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저를 받아주셔서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로 지켜주고 도와가며 살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의심하고 조사하고 진실을 알아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서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영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때로는 진실을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용서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정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가족 말이에요.